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 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수업과 어업인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도 수산물 소비량이 40% 감소했는데 방류가 시작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일본은 자국 어민들에게 장기간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안전성 홍보에만 급급하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양 망덕포구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망덕포구 진입로 중에 하나인 이 도로는 이번 주 전어축제로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양시는 이르면 연말까지 도로와 교차로를 새로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망덕포구 서쪽 삼거리, 비상 깜빡이를 켠 트레일러가 달려오더니 우회전하려던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급히 운전대를 돌리면서 마주오던 다른 화물차와 2차 충돌은 피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트레일러는 앞과 뒤가 완전히 틀어진 채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진월나들목과 태인대교를 잇는 도로로 광양 국가산단을 오가는 화물차 통행이 잦습니다. 여기에 망덕포구로 진입하는 길까지 겹쳐 있습니다. 주변에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장비가 없다 보니 올해만 교통사고가 3건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는 게 주민들 설명입니다. 운전하시면서 좀 위험한 경험이나 그런 건 있으세요? 저도 있죠. 저도 있는데 뭐 어차피 해센터나 이런 데 이제 나오다 보면 또 합류되는 지점 아닙니까? 해센터에서 나오다 보면 망덕에서 나오는 지점하고 그러면 저서 세게 또 달려오니까. 이번 주말 망덕포구에서는 광양 전어축제가 열리는데 많은 관광객과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기간에도 같은 지점에서 행사장으로 향하던 차량이 좌회전 도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삼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과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중경상을 당하는 인명사고와 역주행 차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지속해서 광양시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인근의 도로를 개설하고 교차로 3개를 확보해 교통량을 분산시켜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의 태인대교하고 망덕으로 접속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될 걸로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광양시는 전어축제 전 진입로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도로 정비를 마치고 안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광양시 의원들의 유럽 해외 연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의회를 상대로 대시민 보고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광양 참여연대는 어제 논평을 내고 시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수천만 원의 혈세로 추진되는 만큼 준비 과정부터 결과 보고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수를 마친 뒤에는 보고회를 열어 연수 과정과 시책 접목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해외 연수는 의원별로 사전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외유성 연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거금도에 남해 독일마을과 같은 100세대 규모의 은퇴자 마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파독 근로자를 포함한 도시 은퇴자와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고 인구를 유입하는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금대교가 눈앞에 펼쳐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이 마을 6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가 최근 전라남도 브랜드 사업인 새꿈도시 조성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 독일마을로 불리는 이 주거단지는 이곳에 정착을 원하는 파독 근로자들의 건의로 시작됐고 파독 근로자 전시관과 독일 테마 상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녹동항과 소록도 접근성과 함께 귀촌 공동체 지원을 통한 1가구 2주택 미적용, 다양한 편의시설과 한옥 지원 사업의 혜택 등도 큰 장점입니다.
또 고흥 새꿈도시는 문화예술 교육과 주민 소득 창출, 커뮤니티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새로운 마을 공동체 형성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됨에 따라서 귀농 기촌자,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한 신규 마을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군 인구 증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인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는 전체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가 모집되면 사업을 신청해 내년에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도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100세대 규모 전원주택 단지와 노인 복지시설 등 복합 주거 단지를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천혜의 자연 경관과 기후 등이 귀농 귀촌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며 10년 후 인구 10만을 위한 인구 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동남아 기업들에 대한 마이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아시아 전역에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의 다낭, 호치민 등 지역민으로 구성된 베트남 여행사 임직원 30여 명 등을 대상으로 마이스 유치를 위한 팸 투어를 가졌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 최대 마이스 박람회인 ITB 아시아와 10월 30일 말레이시아 로드쇼 등 행사에도 참가해 여수를 해외 마이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청년 세대 연결 프로젝트로 처음 실시한 미리 청년 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8세에서 45세까지의 지금 청년과 15세에서 17세까지의 미리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는 미리 청년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신흥중학교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멘토 연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시는 웹툰 작가와 트레이너, 공연기획자, 음악가 등 8개 직업별로 지금 청년 멘토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두 번째 미리 청년 교실은 오는 11월 남산중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안과 목포, 목포와 신안 통합 여론이 신안 지역에서 급격히 반대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 박홍률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목포시의 조직과 예산 등의 상황에 비해 접근 방법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소멸 순위 전국 1위인 신안군. 면적이 50여 제곱킬로미터로 신안군 앞에도보다 작은 목포시. 양 시장 군수는 통합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 미래를 보면 통합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땅으로 만들어 보자. 하지만 통합을 마주하는 양 지역 주민들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신안 군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목포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역을 살릴 유일한 방법으로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통합 정책은 시민들의 여망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박홍률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문제는 5번째로 언급됐고 목포시의 조직과 예산도 미미한 수준. 통합 업무를 추진하는 큰 목포 기획단은 단장과 팀장, 팀원 등 4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3억 9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 신안 통합의 선순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실질적 정책도 미흡합니다.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양 시군이 통합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금까지 6번의 통합 실패 사례에서 보듯 설득의 시기를 놓치면 목포시의 아무리 좋은 용역과 정책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가들은 막바지 작품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는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지 위에 검은 먹을 이용해 인물과 사물 등 다양한 작품을 그립니다. 국제수묵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15개국 23명의 작가가 지난 12일부터 목포에 머물며 작품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It's wonder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here. It's a great pleasure to be with all the other artists and to have the invitation. 우리가 목포에서 제가 느꼈던 되게 활기차고 다채로운 느낌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겹쳐져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3회를 맞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비엔날레 준비 상황 최종 보고회에서는 개막식 준비부터 교통과 주차, 관람객 편의와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세 번째 행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행사는 이레이에 대해 그 개최했던 그 성과와 또 어려운 점, 문제점을 잘 포함해서 이제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는 19개국 190여 작가가 참여할 예정. 수묵 패션 공연과 수묵 아트 마켓, 합죽선 만들기 체험 등도 마련됐습니다. 또 올해는 15개국 30여 명의 주한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수묵의 세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여수 일부 아파트에서 제기된 흙탕물 수돗물 민원 관련해 여수시 수질 분석 결과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17일 중림 배수지 수질을 분석한 결과 8개의 항목 가운데 탁도가 기준치인 0.5 NTU를 초과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한 아파트의 저수조 탁도는 0.4 NTU로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노후 관로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것 같다며 해당 관로를 세척한 후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가 비공개되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4개 단체와 도의회,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한 기획단을 꾸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지원에 나서고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공존교실과 온마을, 온종일 케어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흥군과 제주시, 흥양농협과 제주시 농협이 고흥쌀을 비롯한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식은 이들 4개 기관 단체장과 제주 전남농협본부장 등이 참석해 고흥, 제주 간의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과 유통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고흥, 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